이렇게 정식으로 요청받은 적 없다는 말 몇 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언제죠? 언제였죠? 네. 네, 사드 때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 대해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반성은 없는 나라입니다.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기념행사를 하고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적어놨죠. 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촛불항쟁으로 끌어내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의 위안부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라고 하고 사죄 배상을 요구하기는커녕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으로는 껄끄러운 척하지만요, 군사적으로는 아주 매끄럽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국장님, 최근 한일 군사 협력에 관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위해 동맹국가, 보호국의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네. 한일 이혼 상담사를 자처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문재인 정부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욱 국방장관은 미국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또한 3월에 열린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월 3일에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4월 29일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이 한미일 합참 대면회의를 열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5월 12일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미 국무부에서 한미일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5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항공기 100여 대가 동원되는 레드플래그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전투기와 일본의 자위대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국 봉쇄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한일 간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일입니다. 한미일은 2016년부터 미사일 경보 훈련을 꾸준히 시행해 왔는데요. 이 훈련은요, 한국, 일본,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입니다. 지구는 둥글고 레이더는 직선으로 나가니까 중국과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죠. 요즘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지난 3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요, 6년간 273억 달러, 수많은 돈을 들여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이 해외 진출 전략으로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이어서 만든 제1도련선을 따라 대중미사일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은 2019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했죠.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일본은 격하게 환영하고 있는데 한국도 참여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보다 더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응할 텐데요. 지난 3월 러시아 타스통신은요, 중거리 미사일 동아시아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맞대응할 것이며 새로운 군비 경쟁 소용돌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문 앞에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처음 거론되었을 때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사일 방어청이 사드 관련하여 특정 역량 3가지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연동시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고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아니냐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쿼드 플러스 참여를 위해서도 한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8일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은 여기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쿼드 참가국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일 한국 정부의 백신 스와프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쿼드 참여국들에게 백신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받을 거면 쿼드 가입하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가입 안 한다는 이야기 없이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받은 적 없다는 말 몇 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언제죠? 언제였죠? 네. 네, 사드 때도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입장이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쿼드 말고 파이브 아이즈라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일본이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간보고 있는데 이 파이브 아이즈도 쿼드와 더불어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많습니다. 네. 이런 말이 많으니까 뉴질랜드 외무장관이 파이브 아이즈 역할 확대가 불편하다. 뉴질랜드는 중국에 대한 입장을 스스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질랜드도 이런 입장을 내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껄끄럽지 않은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관계 개선을 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지금의 상태로 덮어놓고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꺼냈죠. 한미일 3국 협력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한미 동맹 강화는 한국의 비용 및 역할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 중립을 지키는 지혜로운 외교가 절실할 때인데요. 문재인 정부 막무가내로 미국의 중국 포위 압박 전략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임시 배치라고 했던 사드는 이제 정식 배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연동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네.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전초기지인데요. 지난 4월 28일에 이어서 5월 14일에도 또다시 이 사드 장비 반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에 줄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일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7일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국이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위대 전투기 15대와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동원된 훈련이었는데요. 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란 이런 훈련에 한국이 가담하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실사격 훈련장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임기가 끝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떠나면서까지 주한미군의 사격장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요. 한국 정부는 4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의 대규모 훈련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위해 현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실사격 훈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한미 동맹의 실체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겐 평화와 자주에 대한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수요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웃어? 왜?